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어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 옷이 아주 화려합니다. 화사합니다. 네, 시즌2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즌이죠? 네, 저희 더블밸류업이 아하. 오늘이 시즌2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1과 2의 차이가 뭐냐라고 네,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2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이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즌2는 바로 이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장프로 네. 장우진 작가님도 이제 시즌 1을 책임져 주셨고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계속 하긴 하시는 거죠? 화수, 목, 금. 하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지은 대표님이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고 네, 월요일에 그래도 이지은 대표님 좀 더 힘차게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아마 바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지은 대표님 월요일마다 오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넥스트 시장 장 좀 설명해 주실 텐데 뭐 포부 같은 거 한번 살짝 듣고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월요일을 책임지는 네.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 한 주의 출발을 맡게 돼서 약간은 이제 좀 책임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투자에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한 주의 시작을 잘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장에는 이지은. 네. 네. 자, 포부가 좋죠.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장우진 프로가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닙니다. 화수, 목, 금을 책임지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넥스트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출발 전부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실 이제 금요일날 증시가 쉬었고 목요일날 증시에는 이런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기업별로 실적이 다 좋기는 좋았지만 네. 세부적으로는 확실히 이제는 평가가 좀 갈리는 시점에 왔다라는 게 주요 논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야기 나온 게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자체 칩 개발을 더욱더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우호적인 이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스닥과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네. 어저께 이제 CT 측에서 삼성전자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 자체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이제 노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CT에서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 이 부분이 방향성 자체는 견고하긴 하지만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어떻게 건드릴까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이 크게 무리 없이 역시 숫자로 증명해 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관세 25%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반사수의 기대감 쪽으로 지금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워낙 목요일날 현대차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증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네. 요즘 애프터마켓과 본장의 분위기는 확 달라지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략 하여튼 우리 코스피가 한 2% 정도? 네. 네, 그 정도는 아마 가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한 1.4 정도 맞습니다. 예, 상승하는 걸로 지금 넥스트장은 보여주고 있고 역시 뭐 반도체 반도체는 언제까지 갈래나 네. 아직은 뭐. 아직 멀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 뭐 3%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3% 넘게 네. 둘 다 세게 가고 있고 그런데 네. 사실 5월에는 현대차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누가 현대차- 그 얘기한 거예요? 저희 송선재 저 처음 들어서 깜짝 아니, 왜냐하면 놀랐는데. 유럽에 대한 관세가 네.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5월은 자동차다. 네. 자동차 오늘 현대차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죠? 네, 현대차는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 2.6%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오늘 2.6%의 상승 출발이 추세 자체를 완전히 확 바꿔줄 만한 그런 부분인가는 지난 목요일날 종가의 3.6%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2.6%의 상승이 완전히 뭐 분위기를 바꿔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관세 관련돼서 이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실마리가 풀릴까를 시장도 보고 있는 게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그 배경에는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이란과의 이 싸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보복성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한쪽에서는 좀 걱정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이제 로봇 관련돼서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좀 잡아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된 소식이 또 있었어요. 쉬는 동안에 소프트뱅크가 로봇의 한 기업을 미국 시장에 상장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IPO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이 로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 이름이 이쁘잖아요. 로제였던 것 로제? 같아요. 네. 아, 로봇 만드는데요. 네. 로봇 기업이고 또 메타 같은 경우에도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현대차는 또 이쪽 관련돼서 기대 심리를 가져가는 쪽. 뭐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7, 8월에 또 대량 양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5월 달 기점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로제 지금 찾아보니까 AI 인프라 전문 법인 로제를 설립해서 미국장에 상장한다. 네, 이런 뉴스가 있긴 있네요. 네. 아, 로봇은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현대차도 뭐 거기 따라서 좋아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뭐 거래소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뭐 시세가 좀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제가 오랜만에 저희 정부롭게 한번 여쭤보죠. 뭐죠? 내일이 쉬잖아요. 내일 쉽니다. 네. 아쉽죠. 네, 오늘 내일 이틀분은 오늘 다 달릴까요? 이틀분 네. 오늘 내일 올라갈 게 오늘 다 올라가겠느냐? 네. 아, 증시는 그렇다면- 그렇게 가진 않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놓은 답이 있나 본데. 아니. 간다고 하고 해봐요. 빨리. 코스피가 언제 네. 7천을 찍나 좀 궁금해가지고. 7천. 네. 7천. 아 7천. 7천은 조금 기다리셔야지. 예. 우리 치킨 데이쯤? 아 목요일. 아 참 목요일 치킨데이 있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아직까지 장소는 비밀입니다만 목요일 저녁 한 7시쯤. 언제 알려주나요, 장소? 네, 그거는 이제 바로 당일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의도에 있는 치킨집에서 저희가 많은 분들 모시고 네. 치킨 파티합니다. 그때 바람이 있다면 코스피 7천을 자축하면서 이런저런 날개를 뜯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실까 봐 약간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네.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치킨 먹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생판 처음 본 사람하고 앞에 앉아서 무슨 얘기할 건데. 치킨 얘기하죠. 너무 많이 올 생각 하지 마시고 꼭 배고픈 분들 치킨 꼭 땡겼던 분들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실 거예요 우리 이준 대표님? 목요일 날이요? 네. 뭐 자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아니, 뭐 이렇게 없어가지고 목요일 날 아니, 약속 불러주시면 아니, 선약 있으면 뭐 됐고요. 선약 없어요. 없죠? 불러주시면 갈게요. 예, 목요일 저녁 7시에 네. 여의도에 있는 치킨집. 네. 좋아요. 예, 양손 가득. 네. 예,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알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목요일 날 로봇주들이 좀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로봇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분위기가 괜찮았고 오늘 그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모습도 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형주 중심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3%대 시세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4%대 시세 흐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한양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로봇 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형 로봇주보다는 중소형단 로봇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 로보티즈도 오늘 좀 분위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 중소형단들도 지금 코스닥 지수에서는 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콩콜을 하는데 우리가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했던 로봇주들 뭐 아즈넥스텍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목요일날 시세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도 앞서서 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단 대형 로봇주들도 괜찮기는 한데 일단 중소형단 로봇주들이 이번에 실적 시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요일날 좀 상승 탄력이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가 네. 좀 기대해 볼 만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진 엑스텍이라던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유망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 PI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로봇손,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얼마 전에 냉각 기술 관련돼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테스트도 잘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특이하게 로봇 기업이면서 냉각 기술 관련된 기술을 또 영위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BM 2%대 1%대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 흐름이고 뭐 제약바이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 담도암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 담아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5월 말에 또 아스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반도체 소부장과 그리고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2차 전지는 어저께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는 전력 수급을 집적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BBU라든지 UPS라는 수주가 앞으로 굉장히 줄을 이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되다가 끊어졌을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 전력 장치라고 해서 UPS라고 부르고요. 또 비상전력 장치 비상전력처럼 말고. 하는 네. 건데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BBU라고 해서 배터리 백업하는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력이 나갔을 때 이제 데이터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쪽이 원래 또 약간 가격 때문에 이제 승기를 좀 잡고 있다고 한다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수주에 나설 건데 이 기술에 있어서 UPS는 3사가 모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BBU는 이제 SK온을 제외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지금 기술력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이제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볼 네, 필요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네. 삼스디. 대체로 미국에서 이런 배터리니 아니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어떤 거를 중국 거 쓸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네, 중국 건 못 쓰지. 네. 네, 그래서 겉으로만 중국 게 아니면 되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거 씁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시작했는데요. 네, 5월 의미 있을 한 달 첫 개장일입니다. 근데 SK 스퀘어는 왜 이렇게 센 거예요? 네, 그 전자닉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이닉스한테 그러니까 물어봐야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오케이. 네, 하이닉스 올라가면 스퀘어 올라가는 것도 오케이. 네. 근데 뭐 2배씩 이렇게 갈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매수를 이제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SK 스퀘어랑 SK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대 상승이 나오는데 추가 상방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지금 못 사는 분들 네, 많잖아요. SK 스퀘어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한 1년 동안에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아니면 사면 되지 하이닉스를. 지금 좋은가요, 스퀘어? 저기 스퀘어예요 지금? 네, 스퀘어예요. 1년 동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연초 대비? 연초 대비해서 지금 바닥에서 보면 굉장히 상승이 컸는데 네. 이거 일봉이에요? 네, 일봉이요. 지금 일봉. 연초의 가격이 40만 원. 네. 40만 원에서 90만 원이니까 2배 이상, 2.5배 정도 갔네요. 더블업? 네. 근데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네. 지금 이렇게 2배 이상 간 종목이 시장이 너무 많은 것 많죠. 같아요. 전력 인프라 네.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히 AI 키워드 안에서 돈을 잘 벌고 이미 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은 뭐 그 상한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끝도 없이 간다. 네, 가진 자 축하드립니다. 빈센트님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네. 전자도 갖고 있잖아요.
전자가 네. 최근에 시티그룹부터 시작해서 네. 노조 때문에 약간 네.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노조가 평생 갈까요? 요건 기회죠. 그쵸. 살 기회죠. 그럴 생각 이런 좀 드네요. 노이즈 네. 살 기회입니다. 좋습니다. 네, 가진 자의 여유. 이야기죠. 네. 화장품 잘 가네. 화장품이요? APR. 화장품이 네. 우리 또 빈센트님이 최근에 또 있으면 나중에 연말에 좋을 거다라는 네. 얘기 해주셨던 APR 오늘 한 2.5%. 네. 네.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APR이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타임즈에서 선정한 글로벌에서 영향력 있는 100기업, 100인 뭐 이런 거 선정하잖아요. 네. 여기 APR이 속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1등부터 5위까지 밑에 2등, 그러니까 4, 5등이 여성분들이거든요. 셀레나 고메즈랑 켄달 제너였는지 케일리 제너였는지 아무튼 그런데 그분들이 APR 화장품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향력을 크게 준 것 같고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큐브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워낙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APR이 최초였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래서 APR 주가가 오늘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세는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한국콜마도 그렇고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지금 나홀로 하락세를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오늘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예전처럼 중국 쪽에 이제 승기를 갖고 가고 중국 쪽 비중이 좀 크고 예전처럼 대형주에서의 화장품 흐름들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볼 그런 어떤 바로미터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화장품주들의 시세를 이렇게 끌어왔던 건 인디 브랜드였고 그럼 인디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APR이 오늘 2%대 시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뭐 한국콜마라던가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도 좋아서 저는 빈센트님이 하반기에 좀 화장품주들 갖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좀 일부 한 표. 동의를 하면서 네.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네. 저는 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면 대장주 가야죠. 그렇죠. 네. 네. 확실한 뭐가 없어? 그럼 대장주 가는 거예요. 네. 네. 대장은 쉽게 지지 않는다. 그리고 HD 건설기계도 한 6%. HD 건설기계면 아무래도 그쪽이죠. 재건, 뭐 인프라 이것도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엔진 쪽 사업을 또 영위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박 엔진 관련돼서도 우리가 전력이 필요할 때 선박 엔진이 리드 타임이 좀 짧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HD현대 중공업이 또 실제로 갖고 왔잖아요, 수주를. 원래 시장에서는 처음에 바르질라라는 기업이 선박 엔진 관련돼서 이제 전력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주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하루 이틀 있었는데, 바로 이틀 정도 후에 그거를 HD현대 중공업이 수주로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STX 엔진, 한화 엔진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고 물론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엔진사들은 다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HD현대 건설기계도 이제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업황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 엔진까지도 또 재료가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HD현대 건설기계는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1선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추세 자체를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5일선 돌림 흐름 20만 원 선을 돌파해주면 다시 한번 고가를 좀 돌파해주려는 움직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건설은 조금 오늘 안 좋네요. 대우건설,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그러니까요. DLENC 등등. 리포트가 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왔죠? 네, 일단 건설주들은 과도한 상승에 따른 근데 건설주들 상승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건 지금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업황이 확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숫자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쪽은 수주로 증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단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은 실적이 잘 나와도 성장이 붙어주지 않으면 주가는 좀
상당히 좀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대형주들은. 그래서 건설주들은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DLENC가 실적이 이번에 나쁘지 않았는데도 지금 6.7%대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과연 이 가격 라인 지금 좀 이탈을 하긴 했는데 92,000원에서 그리고 9만 원대 초반 라인을 저는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가의 추세 자체를 완전히 하락으로 반전시킬지 아니면 반등이 나와줄지 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건설 차트는 어떻습니까? 우리 연초 대비 얼마나 오른 거죠? 대우건설. 네, 한 8배 올랐나요? 대우건설은 뭐 1월 달에 주가가 7,500원이었고요. 지금 뭐 8배 올랐네요. 네, 8배 정도 올랐는데 네. 오늘 하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11선 기점에서 아랫꼬리가 딱 달리면서 네. 역시나 대기 매수 자금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에 대한 이런 기대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대우건설이 만약에 아랫꼬리를 달고 다시 회복 흐름이 나오면 DLENC라든지 그리고 현대건설도 좀 추가 상승이 당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굳이 지금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할 때 건설주를 택하는 게 과연 탑픽일까라고 봤을 때는 살짝 무리도 있다.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안 본 섹터가 또 뭐 있을까요? 전선주들, 전선주. 산일전기, 뭐 일진전기, 대원전선 요즘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홀실적 나오면서 지금 6%대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한전선. 산일전기가 또 블루에너지 아하. 소식이 또 있었어요. 500억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변압기 수주가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 주가가 굉장히 급등해서 고가 기준 25% 상승했고 종가는 17%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뭐 저는 추가 상방 충분히 가능하다. 산일전기는 오늘 리포트도 나왔어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 지금 돌아가면서 예전에 변압기 쪽 이제 전력 3대장이 시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때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그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후발주의 흐름으로 최근 제일일렉트릭이라던가 그동안 안 갔던 종목까지도 상승이 나오는 걸 보면 이쪽으로의 확실히 자금 쏠림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안에서는 무조건 지금 너무 가파른 시세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좀 모색해 봐야 된다. 네. 대한전선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한전선, 제일일렉트릭도 이특이 고객사예요. 이튼이 고객사다 보니까 이제 제일일렉트릭도 좋고 뭐 일진전기, 가온전선도 이번에 또 그 정관에다가 AI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우리가 사업 확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온전선도 저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가운전. 하여튼 전선주들 오늘 다 네. 대체로 다 괜찮다는 거고요. 네. 이 세미파이브 세미파이브가 기억나세요? 그때 그 백인재 부센터장 와가지고 네.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차세대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세미파이브 한번 봐주세요. 세미파이브가 회사 이름이에요? 네, 제가 하이파이브라고 막 얘기했었던. 그래요? 네. 세미파이브 오늘도 16% 급등세가 나오는데 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그 전에도 굉장히 잘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2025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회사가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지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커스텀 반도체 솔루션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이 회사가 지금 에이직 반도체 근데 지금 에이직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최근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 이런 네. 거는 기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미5도 이 관련된 이제 턴키에 관련된 지금 유럽 비전 AI 기업형 3D IC 턴키 수주를 또 했대요.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 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너무 강하고 지금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고가를 42,000원을 돌파를 해서 오늘 갭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정도의 탄력이 붙어주는 걸 보면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탄력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저는 눌림이 나온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모가 대비 오늘이 되게 중요한 자리죠. 네. 차트상.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래요? 네, 디자인 하우스 관련돼서 앞으로 차세대에 좋을 거다. 제가 하이파이브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세미파이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좀 살펴볼 만한 서울 반도체도 한 아하.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여기는 저 LED라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고 네. 서울 반도체는 서울에 있지 그때 않나? 안산이었나? 뭐 안산이었죠. 어디였지? 서울이 아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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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울 반도체는 이제 그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자회사가 광 모듈 이제 광 반도체 이쪽으로 또 엮이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시세가 좀 더 강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LED 관련돼서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안고 탄력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뭐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진짜 숫자 관련된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그 키워드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테마성으로 좀 붙어서 간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잘 활용하는 또 투자자분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시장에서 완전 소외로 봐야 되나요? 오늘 같은 날도 안 오르네. 네이버는. AI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네. 이게 성장 동력 그러니까 주가를 완전히 탈바꿈할 만한 트리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실적 이제는 네이버는 숫자가 잘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환호하는 시기는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실적 유무와 상관없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로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인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좀 어렵죠. AI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뭐, 엔비디아 GPU 공급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 돈도 잘 벌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네이버가 지금 많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사야 될까라는 부분에 시장은 좀 의문점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이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에 딱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이탈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세가 좀 붙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추세는 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하방이 20만 원대 초반 이하까지도 좀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그래요. 저 있습니다. 주봉 한번 보여주세요. 하방이 그럼 월봉 한번 볼까요? 하방이 어디까지 열린 겁니까? 거의 안 열렸는데 하방은? 그래도 18만 원대까지 열리면은 주주분들께서는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이 지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방이 좀 더 열릴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막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좋은 선택지가 시장에 지금은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 회사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네. 많은데. 네이버 주주분들이 많아서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다라는 거지 이 회사가 계속 안 될 거다 영원히 이 회사가 힘들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좀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네. 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사는 사람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런 그 얘기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선택지는 많을 수 있다. 오늘 수급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네. 좀 들어올 차례가 된 것 같긴 한데. 수급. 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뭐 유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좀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7,40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2,0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열심히 팔고 계세요. 내일 연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어느 정도 좀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계시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억 정도 매수를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코스닥도 외국인들 좀 네. 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것이 한 달 전부터 뭔가 외국인들이 연말을 보고 대형주들을 좀 뒤늦게나마 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이지은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업종, 글쎄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종목까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네. 뭘 좀 관심 있게 볼까요, 우리? 목요일날 제가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력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말 동안 내내. 전력하고 그리고 저는 로봇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하고 전력을 봐야 된다라고 로봇과 생각하는데 전력. 네. 네, 물론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시긴 했지만 네. 일단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은 지금 우리가 병목 현상에서 반도체 관련된 병목 현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전력 기업들이 수주 잔고 그리고 슬롯 찬다. 하지만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피할 게 아니라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탑픽을 꼽는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도 대한전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한전선 지금 9%대 시세라서 지금 추격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 대한전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 전선 관련된 키워드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해적 케이블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글로벌 시장의 생산 거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요즘 제가 눈에 띄는 국가가 베트남과 인니 쪽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이 있은 이후에 네. 기업들이 그쪽으로 생산 거점을 넓히거나 아니면 같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도 인니의 최고 제철 기업이랑 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22년 동안 그걸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못했는데 이제 인니가 아무래도 지금 발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철강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철강 쪽으로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전력 관련된 키워드를 뭐 베트남의 생산 거점을 더 확대하거나 뭐 인니 쪽과 손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안에서 대한전선 추가 탄력 좀 가능하지 않을까 숫자가 점진적으로 찍히고 있는 기업이고 한 기업만 더 얘기하게 되나요? 근데 인니는 산이전기. 보통 그 네. 할아버지들이 보통 인니라고 하지 않나? 아니요,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인니라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인니를 인도네시아 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였어. 보통 옛날 분들이 저 아, 그래요? 옛날 사람이에요. 아, 인니라고 해? 요즘 네, 젊은 저 분들도? 옛날 사람. 인니 뭐 구라파. 네. 그러니까 구라파. 네. 저 옛날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네. 네. 생각보다. 그 스페인어 서바노아라고 그러고. 네. 네. 자, 여튼 인니는 인니고. 그다음 네.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고 한 건 어디입니까? 산일전기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산일 전기. 네, 블룸에너지 관련돼서 이번에 수주가 나왔죠. 근데 이제 500억 정도 규모였는데 변압기 관련된 수주가 나왔고 일단 이 수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글로벌리한 수주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변압기 3대장이 시세를 굉장히 분출할 때 산인전기는 상대적으로 좀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도 본격적으로 기지개 피기 시작을 했고 수주도 딱 나오는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산일전기 추가 탄력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요일날 거래량이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와줘서 저는 좀 아니 한번 산일 전기 주봉 한번 볼까요? 지금 저렇게 시세가 나는데도 여전히 온고잉한다. 네. 왜 겁을 주고 그래요? 왜 겁을? 네, 좋네요. 네, 네. 갑자기 겁을. 아니 제가 좀 오실 먹게. 때마다 네. 하나의 그 종목을 제가 선정해 드리는데 네. 네, 이지은 산일 전기.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덜 오른 종목도 준비할 건데 제가 오늘 소비주 쪽이랑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소비주들이 이번이 아니라 2분기부터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호텔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쪽은 그쪽인 것 같은데 소비주 쪽인 것 같은데 그쪽을 픽할까 그리고 지금 당장 성장하는 쪽 픽할까 했는데 지금 시장이 불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가는 마련 올라타자 하는 요런 거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네, 용기 있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 네.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기가 네. 왜냐면 요거 이제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사이에 꺾일 가능성도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태바가지로 욕을 먹거든요. 아 근데 뭐 가격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전자산 하나 놓고 가도 될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 산일 전기가 안전자산 같은 네, 거 도망갈 생각하지 안전자산 마시고. 네, 그런 거 놓고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뭔데? 네? SK 하이닉스? 아니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아하. 네, 지금 거기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중국 쪽, 뭐 대만 쪽 이쪽 관련돼서 기판 기업이 알았어요. 얼마 전에 주말 사이에 제가 네.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없어서 못 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산일 전기. 네, 산일전기, 뭐 대한전선, 삼성전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 네. 정상적 출근이 가능하실지 그건 이제 오늘 그러니까요. 발언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오늘
아침 일찍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웃으면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까먹을 겁니다. 그쵸?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